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요일 마켓 브리핑 상승미소입니다. 저 아직 휴가 안 갔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비행기인데 필리핀에 화산이 폭발해서 못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꼭 가고 싶다. 필리핀이 아니면 제주도라도 갈 것이다. 자, 오늘 제목, 트럼프 행정부는 나스닥 버블을 원한다. 나스닥 기술주를 표현한다, 상징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먼저 오늘 시장, 왜 제가 트럼프 행정부가 나스닥 버블을 원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새벽 시장 간단히 정리합니다. 나스닥 오늘 하루 1% 상승했습니다. 이제 10,000포인트까지 700포인트 정도 남았는데요. 도대체 언제 10,000포인트가 넘어갈 것인가? 토마스 류 선생님이 나스닥이 언젠가는 다우지수를 넘어설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댓글에 보면 상당히 놀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그게 상상이나 꿈만으로 끝나지 않고 조만간 언젠가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우지수 82포인트, S&P 500 22.7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대로 골드와 석유는 빠졌고요.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금리는 약간 올랐습니다. 어제 나스닥 관련 다우지수 이론이 이제는 반도체 이론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왜? 최근 10년 전부터 스마트폰, 모바일 확산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운송지수보다 반도체 가격이나 반도체 주식들의 상승이 경제를 훨씬 더 폭넓게 대변할 수 있다. 그에 대한 문제제기였죠. 그래서 농담 아닌 농담으로 다우지수, 다우운송 이론이 아니라 상승미소 반도체 지표의 시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때다. 그래서 이 반도체 지표는 제가 만들지 않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 SOX, 그 다음에 반도체 ETF인 SMH 두 개를 가지고 우리 주식시장, 주식투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결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언젠가 제가 새로운 방송으로 따로 꾸며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닥에서,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는 중국 관련주들이 정말 펄펄 끓었습니다. 특히 화장품, 그 다음에 테슬라와 관련 있는 배터리 관련주 3일, 거의 3일 동안 순환매가 불어서 제가 상승미소, 기승전 반도체 하는 상승미소가 별로 재미가 없었죠. 이 순환매매는 결국 중국에서 출발을 했고요. 중국이 험한령이죠. 한류를 막는 것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유로 화장품이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붉은색 차트는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파란색 맨 밑에는 한국 콜마, 그리고 가운데 검정색은 MSCI 코리아 컨슈머 스테이블, 소비재들이죠. 이것들을 끌고 왔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순환 매매는 추세로 이어지지 않으면 바로 꺾입니다. 그런데 화장품 기술, 이게 중국의 과거처럼 한류를 넘어설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이미 화장품 기술은 중국도 상당한 수준이고 웬만한 명품 화장품을 중국 애들이 인수해버렸기 때문에 과거처럼 사드 이전처럼 그렇게 급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왕의 귀환, 반도체, 미국 행정부가 왜 나스닥, 어떻게 나스닥 버블을 꾸미고 있는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가장 반가운 소식, 반도체 다시 출발할 것이다. 왜? 왕이 다시 왔다.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요, 한국의 1월 1일부터 10일까지 딱 10일 동안 반도체 수출이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화해 무드고 최근에 반도체 재고가 어느 정도 정리됐기 때문이죠. 즉, 이 12% 수출 증가는 201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흐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로 올랐는데 현실이 실적이 증명되면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시간이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 순환매를 마치고 귀환할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를 봤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그림인데요. 검정색은 10일 동안, 최근 1년 동안 10일 동안의 반도체 수출 증가량인데요. 12% 올라갔고, 파란색은 완전히 한 달 전체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한 달 전체를 보여주는 그림도 결국 10일 동안의 상승을 감안한다면 무조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소뚜껑을 보고 놀라도 된다. 반도체 가격이 왜 이리 오르냐 겁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지난 3일 동안 배터리, 화장품 순환매가 돌았을 때 용기 있는 분들은 상승미수의 의견을 들으시고 부지런히 사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매매가 나올지 기대 그리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미국의 국무장관이죠. 폼페이오 장관이 실리콘밸리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주, 기술 테크 컴퍼니들의 리더와 저녁 식사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폼페이오 장관,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분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실리콘밸리에 갔겠습니까? 예,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그 뒤에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뉴스죠. 저는 이것을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즉 폼페이오 트럼프 대통령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무장관이 실리콘밸리에 간 것은 앞으로 테크 버블을 미국 정부가 더 열렬히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미 한 번 말씀드렸죠. 지난 9일에 미국 CES에 미국의 교통부 장관이 CES 전시회에 참가했었죠. 그때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던 겁니다. 미국 정부는 자율주행 차량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약속했었습니다. 여러분, 자율주행, 결국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에 대한 강력한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기술 패권에 대해서 일단 자율주행으로 치고 나가겠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뒤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또 봐야죠. 자율주행이 깔리려면 미국도 5G 네트워크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데이터량, 클라우드 서비스,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감당해야 될 반도체까지 시장이 붐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5개월 전에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을 지정을 했었잖아요. 그걸 내일 페이지 1 협상 서명 직전 서명을 앞두고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페이지 2 협상은 대선 전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시장에 주는 신호를 제대로 받아라. 쓸데없이 정부가 주는 신호를 외면하고 숏으로 덤비다간 깡통, 쌍코피가 터진다. 정부와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 그건 투자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또다시 나섰죠. 미국 정부는 중국과 세미 애뉴얼 톡, 즉 2단계 협상은 대선 전에 안 하더라도 정례 미팅을 계속 열 것이다 라고 합의했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 서로 할 말 혹시라도 대선 전에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에 충격이 줄 걸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그런 신호를 보고요. 이 얘기는 또 뭡니까? 예, 기술주의 가장 중국과 미국의 이런 화해 무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기술주고 반도체주고 IT주입니다. 왜? 거기가 시장이니까요. 테슬라, 애플이 최근에 급등하는 이유도 결국 중국의 수요 시장은 이제는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게 나스닥만 영향을 받지는 않죠. 한국도 우리 수출의 25%가 중국이고 그 중국의 부품에 들어가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 서플라이 체인을 이해한다면
우리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반도체 앞에서 언급했죠. 업황해주는 행복한 신호이라는 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미국 시장을 선도했던 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무려 10% 올랐습니다. 무려 $40 넘게 올라버렸는데요. 그 이유도 결국은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테슬라 공장에서 생산을 개시한다는 것과 그리고 중국 정부가 테슬라의 중국 판매에 있어서도 보조금을 유지하겠다. 그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런 뉴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펜하이머는 테슬라의 목표 가격을 무려 $612로 상향했습니다. 이 뉴스 하나로 중국과 미국의 화해 무드 플러스 되면서 무려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테슬라만 급등했던 게 아닙니다. 급등하지는 않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계속 기술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상향 좋은 소식이 쏟아집니다. 오늘 크레딧 스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죠. 클라우드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업체죠.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을 $1,000억 상향해버렸습니다. 즉 매출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앞에서 언급했죠. 자율주행차도 결국은 클라우드인데 클라우드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늘어나려면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지어야 되겠죠. 데이터 센터에는 반드시 반도체 수요가 들어간다. 그런데 인텔 CPU 타이거 레이크가 조만간 업그레이드 이미 발표했죠. 그게 될 경우엔 DDR5 새로운 메모리 양산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점 기억하시고요. 애플도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올 가을에 애플이 5G 폰을 출시할 것인데 그 5G 폰이 출시하게 되면 biggest bull 애플 주가가 다시 한번 춤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애플 주가가 춤추든 말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5G 폰, 5G 스마트폰이 나온다면 당연히 미국도 가을 이전에 5G 네트워크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중국 5G 네트워크가 올해 연말까지 300개 도시에 무조건 건설된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중국 GDP가 1.5% 올라갈 것이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5G 네트워크 미국이라면 반도체 가격은 엎친 데 덮쳤다고 하지 않고요.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으로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주장이잖아요. 그걸 확인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친수익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 두 가지 있습니다. CNBC가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증시 랠리가 계속되는데 그 이유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건 페드, 미 연준이 시장을 도와준 격인데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 두 번째는 레포 시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꼽았습니다. 여러분, 레포 시장 작년 9월에 레포 금리가 10% 오르고 미 연준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자 우리 비관론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레포 시장 봐라. 결국 금융위기 온다. 연말에 니들 다 죽었다 이랬을 때 제가 개 욕을 먹으면서 쌍욕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죠. 레포 시장의 유동성 지원이 시장을 급등으로 이끌 가능성이 나는 더 높다고 본다. 왜? 레포 시장 지원은 리보 금리의 상승이 오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친수익파가 되고 싶은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문제를 두고도 어떤 사람은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볼 수 있습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 해석의 기준은 시장이더라. 그래서 문제가 될 때는 시장이 문제를 삼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문제라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시장이 관심을 두느냐 좋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돈의 감각 제가 쓴 책이죠.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야 제 방송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의 감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부채가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잔고는 늘어날 것이다. 주식 투자 수익률,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상승한다는 거. 그래서 책에 주장했죠. 부채 과다가 문제가 아니다.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핵심 문제라는 거. 그래서 진짜 위기는 부채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때가 경제 위기다. 즉 부채가 늘어난다는 소식에는 환호해라. 그런데 오늘 뉴스 미국의 2019년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었다. 저 넘은 숫자만큼 우리의 주식시장 수익률은 플러스 되고 있었다. 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GE 얘기하겠습니다. GE 나는 샀다 그랬더니 따라 사신 분들이 한 3일 내리니까 매일 쏟아지는 게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짜증이 날 정도였어요. 왜 떨어지냐? 여러분, 주식은요, 내려야 오르는 것이고 오르면 내리게 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지금 GE 차트 보셨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저점을 올려가는 거. 그게 조정이죠. 저점을 올려가는 거. 그러기 위해선 빠져야 된다는 거. 주식 투자는 비선형이며 복잡계의 함수다. 기억 좀 하십시오. 제발 좀 여기서 오버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계속 그런 메일 주시면 다시는 제가 미국 주식 종목 얘기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협박 아닙니다. 귀여운 항의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여러분. 제가 내일 새벽에 가기 전에요. 방송을 하나 미리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 뒤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죠. 미국 증시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미쳤습니다. 포모 현상이죠. 지금 내가 여기서 수익에 뛰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완전히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이 흐름. 그런데요. 지금 하나씩 둘씩 증시 버블을 경고하는 다양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켓워치, 블룸버그 할 것 없이 계속 방송이 나오는데요. 제가 내일은 증시 버블을 경고하는 몇 가지 신호를 투자의 감각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때는 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